진짜 안전하냐? 영구적인 후유증은 없냐?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접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2023년 신의료기술 전립선 비대증 수증기 시술 리줌 효과도 입증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수술보다 안전하고 간단하다는 점 때문에 문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물어보시는 부분이 진짜 안전하냐? 영구적인 후유증은 없냐? 더라고요. 안전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런 걱정을 가지시는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전성에 관한 주제로 실제 리줌 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이신데 저희 병원 4년째 다니시던 분입니다. 4년 전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혈액수치, PSA가 높다고 오셨어요. 소변은 세기가 약해서 쫄쫄 나오고 참기 힘들어서 자주 마렵고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2번 깨고 검사해봤더니 초음파에서 전립선 크기는 62cc였습니다. 정상의 3배 정도 되는 뚜렷한 비대증이 있었죠. 전립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PSA 검사를 추적하기로 했고 배뇨 증상 개선을 위해서 먹는 약 알파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PSA는 6.8에서 8.1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더 이상 오르지는 않았고 알파 차단제를 먹어도 소변은 여전히 좀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차, 2년차 추적하면서 처음에는 홀랩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이참에 배뇨장애도 해결하시고 홀랩 수술하고 나면 조직검사도 동시에 되니까 암이 아닌 것도 확실하게 하고 PSA가 떨어지면 향후에 암 걱정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환자분은 수술보다는 약으로 버텨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반복적으로 요폐가 와서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줄을 차고 퇴원을 하신 거고요. 큰 대학병원이었는데 그쪽의 치료를 마다하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찾아오셔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아무튼 심장 수술하고 항혈전제를 먹는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는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마취 없이 항혈전제도 중단하지 않고 가능한 리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혈전제를 계속 복용했고요. 부위 마취만을 통해서 혈압의 변동 없이 시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소변줄은 일부러 최대한 오래 7일 유지하고 뺐습니다. 환자분이 겪은 불편감들 그대로 말씀드리면 혈뇨는 미세하게 일주일 정도 섞여 나오다가 그쳤다. 생각보다 요도 통증은 없었다. 절박뇨는 없었고 처음 1, 2주는 소변이 약했는데 2, 3주 차부터 소변이 점점 세지는 게 느껴졌다. 소변줄은 차고 있으니까 나름 적응이 되더라. 한 달 뒤 진료 보러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끝나고 소변이 잘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속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소변의 속도, 즉 요속입니다. 처음에 약 먹기 전에는 최고 요속이 9밖에 안 나올 정도로 약했고 마렵다고 해서 검사한 건데도 소변 양도 적었는데 역시나 남아있는 잔뇨량이 많았습니다. 남는 게 더 많았죠. 수술 후 한 달 차가 되니 수술 전에 요폐는 전혀 없이 최대 요속이 13까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잔뇨량도 조금 줄었지만 아직은 조금은 남는 편이고요. 수술 후 3달 차에 보면 놀랍습니다. 최대 요속은 17, 평균적으로도 10 이상으로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잔뇨량도 꽤 줄었고요.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62cc였던 전립선이 수술 후 3개월 차에 39cc, 37% 정도가 줄었습니다. 리줌이 아니라면 이 환자에게 과연 어떤 시술이 가능했었을까요? 이렇게 심장질환이 있는 분에서도 리줌 시술은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부작용도 자잘한 것들만 있었고 그마저도 2, 3주 이내에 완전히 해결되었고 영구적인 후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술의 안전성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술이 나에게 적합한 치료가 될 것인지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